자, 이님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혼란한 고려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까지는 원나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또 명나라입니다. 에? 명나라가 고려에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원명 교책이라고요. 원은 지는 애고 명은 뜨는 애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나라 이후 세워진 명나라가 이 요동을 차지하고 이 고려와 국경을 맞대게 되니까 예전에 그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땅, 그 지역 천령 이북 지역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공문왕 때 가까스로 찾은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명나라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우왕과 최영 같은 경우는 딱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열이 좀 받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기회에 명나라의 야심도 꺾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자면서 요동, 만주 지역까지도 가져오겠다. 요동 정보를 주장합니다. 제가 아까 원명 교책이라고 했잖아요. 여전히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기회다. 이때 명나라를 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정몽주. 이 정몽주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친명파였던 정몽주는요, 명나라 세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군사력으로 이거 해결하면 안 된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왕과 최영의 뜻은요, 흔들리지 않았고요. 요동 정벌을 반대하는 문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의지가 확실한 거죠. 자, 이러면서 우왕과 최영은 이성계를 부릅니다. 이때 이 우왕과 최영의 요동 정벌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성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뭔가 그전에는 명분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탁 사명감과 사기가 올라왔다면 이번에는 전쟁을 시킨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요. 우리를 죽이러 보내는 건가? 약간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들 것 같은 느낌. 그 심리가. 이게 확실히 싸움의 촉은 달라요. 기가 막혀. 정답입니다.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국사 시험 꼭 등장하는 별점 체크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사불가론. 이게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가지 안 되는 이유. 정답. 자, 이성계는요, 요동 정벌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 고려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농번기인 여름철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 번째,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쪽으로 가면 그 사이에 남쪽의 왜구가 공격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네 번째, 곧 장마철이라 이 활에 있는 악효가 녹아서 활이 약해지고 군사들이 질병을 앓게 될 확률이 높으니 불가합니다. 현명해. 사실 우왕도 처음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왕도 처음에는 그대의 의견이 맞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왕은요, 하루아침에 의견을 바꿔서 그냥 요동정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불가론을 이야기한 그날 밤 최영이 우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컨대 다른 말은 듣지 마시옵소서 라고 우왕한테 간곡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사불가론 이제 보셨지만 그러면
찬바람 좀 불기 시작하는 좀 선선한 가을에 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 이때 우왕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아, 느낌 안 좋은데. 아까 요동 정벌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 죽였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반대하면 이렇게 돼. 이성계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한 줄 모르고. 그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한 군사가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때 이성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재앙과 근심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재앙과 근심. 아유.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럼요.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왕명이잖아요. 네.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정말 그 천근만근의 이 발걸음을 가고 또 가면서 북쪽을 향하여 계속 진군한 이성계는요. 결국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도착합니다. 자, 위화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끝자락 쪽에서 좀 들어오면 여기에 섬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위화도입니다. 강 하나 건너면 이제 요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아,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 난관이 좀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관? 지금 여름철에 출발했잖아요. 우리는 여름철이면 어떤 철이에요? 장마. 장마철이잖아요. 실제로 이 장마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장마에 불어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만 수백 명이에요. 아이고야. 식량은 장마비에 썩어서 보급도 안 되고 비 맞은 갑옷은 무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이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요. 결국 도망가는 병사들도 생기게 됩니다. 가족 같은 군사들을 잃고 이성계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나겠어요. 그죠? 결국 이성계는요. 이 최영에게 이 군의 상황을 알리고 다시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 받은 최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쨌든 행동을 보여줬는데 다시 안 됨을 확인하고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좀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 최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꼿꼿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들 힘들구나. 알았어. 재물을 보내요. 군사들의 그 사기. 야, 이거 보여줄 테니까 힘 좀 내. 쳐라. 할 수 있어. 의외네요. 우왕하고 최영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시간은 흐르고 이성계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화도에 계속 있자니 병력 손실은 심하게 될 것이고 또 고려로 다시 돌아가자니 이건 또 왕명을 거역한 죄가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가족들은 죽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자, 그때요. 이 위화도에서는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동북면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자, 이때 이 함께 정벌을 떠났던 이 지휘관이 울며 불면서 찾아옵니다. 이성계를. 그리고 물어보겠죠. 장군, 이 소문이 진짜입니까? 떠나실 겁니까?
긴 고민 끝에 가족의 희생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가족이 죽을지라도 요동정벌은 가지 않겠다. 와. 어허. 이때 이성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살피지 않고 최영도 늙어 정신이 혼란한지 듣지 아니한다. 우리 함께 왕을 찾아가 화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 뭔지 말해서 임금측근인 악인을 제거해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옳은 선택. 회군하자는 이 말. 이성계의 제안에 다른 지휘관들도 동의했고요. 결국 요동정벌을 떠났던 군사들은 1388년 5월 22일 말머리를 돌려 회군하고 개경으로 향합니다. 자, 이 이성계의 회군 소식은요, 이틀 뒤 고려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야, 이성계가 회군한데 이성계가 왕의 명령을 어겼대. 이성계가 돌아온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개경으로 돌아온 고려의 반역자 이성계. 그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야. 아주 쉽게 무혈입상합니다. 진짜요? 왜 그러냐면 도성의 백성들이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길을. 오세요. 오세요. 예. 인기를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 그간에 또 업적이 그치, 있으니까요. 업적이 있으니까 그게 이성계 군대가 이렇게 당당하게 쫙 들어오니까 최영과 우왕 어떻겠습니까? 야. 너무 놀랬겠죠? 예. 숨었어요. 그런데 바로 발각이 됩니다. 어딜 가겠어요. 자, 이러면서 드디어 정말 이 고려말 난세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최영과 이성계가 만납니다. 야. 둘이 딱 만났을 때 서로 마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눈물이요? 진짜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은 전장에서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성계가 이때 최영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런 말인데요.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야, 이거 너무 기대돼. 이러한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려는 일은 대의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을 고되게 하여 그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갑자기. 아이고. 어, 그죠. 예. 이게 너무 진짜. 극적인 장면이라서 진짜 눈물 나요, 진짜. 예. 7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최영은요. 역시 군인이에요. 예. 담담하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평생 탐욕이 있었다면 내 무덤에서 풀이 자랄 것이요. 와. 탐욕이 없었다면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최영의 무덤이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금도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풀이 나 있는데요. 이 오랫동안 풀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벌거숭이가 되었었는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무덤을 붉은 무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올곧은 사람이었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죠? 고려 변방의 무사로 약 20년간 고려만을 위해 싸웠던 이성계. 고려의 충신이었던 그가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을 제거하고 고려의 군사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고려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이 위화도 회군, 거의 뭐 나라를 바꿔놓은 사건이잖아요. 네. 그죠? 이 위화도 회군에 대한 시선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시선 말이죠. 자, 첫째는요, 이 요동 정벌이 이성계를 죽이기 위한 최영의 함정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그날. 실제로 이게 함정이었다는 기록이 있긴 있어요. 그죠, 교수님? 기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동 정벌을 떠났던 이성계가 실패한다면 실패의 책임으로서 제거할 수도 있고 설령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전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피해를 입겠지요. 자, 그런데 최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으로 봐서 과연 그렇겠느냐? 자, 잘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의 예정된 계획이었다. 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위화도 회군이 요동정벌 전부터 이성계가 고려를 장악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한 작전이었다. 자, 그 근거가 뭔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가 이 개경 근처에 도착한 게 6월 1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듣고 동북면에서 누가 달려올까요? 가별초. 네, 이 가별초가 합류합니다. 근데 이 동북면에 있던 천여 명의 가별초가 이동해서 이 개경 근처에서 이성계와 합류한 날이 6월 2일입니다. 네. 근데 가별초가 이 개경으로 넘어오려면 정말 이 험한 이 백두대간을 넘어야 되는데, 만약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동북면의 소식을 전하고 출발했다면 도저히 6월 2일까지는 도착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6월 2일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건 뭐냐면 이미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계획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근거를 통해서 위화도 회군은 이미 이성계가 계획하고 있었다. 와, 그게 맞다면 진짜 이 눈물 연기는 잘 가십시오 이거. 이게 와, 이제 근데 역사가 참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진짜. 역사의 공백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다양한 시선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어쨌건 간에 이미 등장했죠. 이성계와 함께 이 고려의 개혁을 간절히 바라던 신진사대부가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이 정치 파트너가 된 이들은요, 제일 먼저 권문세족에 빼앗겼던 이 토지를 이 백성에게 돌려주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고요. 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도 풀어줬습니다. 결국 이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려 왕실과 권문세족으로 떠났던 민심, 그 민심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죠. 이후에 명나라의 이제 새 나라의 건국과 이성계의 즉위를 알리면서 1393년 음력 2월 15일인데요. 옛 조선의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로 국호를 조선, 앞으로 500년을 이어갈 새로운 왕조 조선이 탄생. 이야. 와.